안녕하십니까. 열정하신념의 그랜트입니다. 오늘은 그 학교 알림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한 가이드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인터넷 홈페이지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선호하는 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검색창에 학교 알림이라고 치시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화면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원래 여기다 이제 검색하는 창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이게 이제 홈페이지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모근중을 예로 들으려고 제가 모근중학교라고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학교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공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중에서 여기에 나오면은 넘어가진 않죠. 그래서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모근중학교라고 해서 별도의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내려보시면 이제 주요 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인 재원, 그 다음에 급식 정보, 학사 일정, 그 다음에 학교 학생 현황. 그래서 그 1인당 학생 수, 선생님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방과 후 운영 계획, 학생 성별 볼 수 있고, 그 중학교 선택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학생 인원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선택에서는 조금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의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내신 등급을 받는 학생 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선택에 있어서 인원수의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이제 고등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중요한 부분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공시정보라고 해서 이렇게 여섯 개의 영향, 이렇게 6개의 이제 내용들이죠. 이게 있고, 처음에 나와 있는 학생 현황을 봤을 때, 이렇게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학생 현황을 누르면은 요 밑에 이제 학생들의 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중학교 선택에 있어서 학생 수가 이렇게 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프로 나와 있고, 여기 엑셀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게 엑셀 파일로 또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그대로 엑셀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학교를 분석할 때 그 엑셀로 다운을 받아서 그래프를 작성하거나 이제 표준 편차를 내보거나 내신 비율을 저희가 재설정해 보거나라고 하는 데이터로 쓰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그런 분석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이사항은 요걸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 봅시다. 그냥 그래도 열었으니까요. 전국 대비, 서울시 대비, 양천구 대비로 봤을 때 모근중학교 학생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이 지역으로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죠. 30.2명이고 여기 지금 뭐 그렇죠? 보통 25명, 6명인데 한 학급에 이제 한 3명 정도 더 많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고요. 성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주변에 받고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졸업생의 진로 현황.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겠죠. 근데 이제 어느 학교를 진학하는지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모근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대략 300명 정도가 일반고를 진학했더라. 일반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했더라. 그 다음에 거의 99명, 100명 정도가 대략 100명 정도가 자유형 사립고 서울형 자사고를 진학했더라. 19명이 외고나 국제고를 진학했고요. 8명이 과학고를 갔고요. 특성화고 8명 지원했습니다. 예고, 최고 6명 진학했고요.
기타는 해외 유학도 있을 거고 검정고시도 있을 겁니다. 검정고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공시가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지금 중학교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게 이제 만약에 고등학교로 넘어갔을 때는 대학 진학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 고등학교 선택 관련돼서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보시면 거기 이제 이 자료를 활용해서 학교마다 대학교 진학률이 어떻게 되고 전문대 진학률이 어떻게 되고 또 재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해서 제가 그때 보여드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물론 뭐 공시된 자료지만 뭐 분석 자료로서 좀 적어도 영어학원에서는 좀 중요치 않다. 하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전출 비율이 나와 있는데 조금 그래도 많은 편이죠. 교원 현황은 원래 이 표시 과목별 교원 현황을 조금 원래 신중히 봤는데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조금 뭐 중요도가 또 부각될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 과목을 들으려면은 이제 어떤 선생님이 어디에 있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직이나 자격증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표시 과목별 선생님이 좀 중요한 좀 자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활동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열어보면 물론 뭐 학교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뭐 학칙부터 해서 이렇게 있겠지만 별로 요거는 좀 뭐 분석 자료로서 좀 한계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동아리 활동 현황입니다. 동아리 활동 현황. 동아리 활동 현황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는 엑셀 요거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첨부 파일로 돼 있는 부분을 열어보면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아마 공유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파일을 열면은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동아리 운영 계획서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동아리 활동 어떤 동아리들이 학교에 있는지 보여주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녀가 배정받게 될 중학교에 동아리가 뭐가 있는지, 어떤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안 보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비해서 동아리 선택의 중요성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3학년이 됐을 때 혹은 고등학교에 가서 자소서를 쓸 때 자기의 어떤 자신의 성격이나 특징이나 색깔이나 어떤 경험치를 보여줄 때 동아리 활동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진로 관련된 동아리를 고르는 게 맞는데 물론 그게 제일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들어가라고 권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딱 보이네요. 방송반 있죠. 3년 내내 할 수 있습니다. 3년 내내 방송반을 하면서 후배로 시작을 했다가 선배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성장 스토리와 갈등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관악반 같은 거 그런 것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이런 거 이것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동아리가 물론 진로 관련된 게 먼저지만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꾸준히 할 수 있는 동아리를 좀 선택해라.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를 골라라.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요? 여기
맛있는 레시피 탐구, 뭐 요리를 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 뭐 뭐냐 고아원이나 그런데 봉사활동을 갔다 뭐 이런 거 이런 식의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연장선상에서 뭔가 확장할 수 있는 동아리를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진로가 가장 중요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동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활동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동아리가 그래도 괜찮은 동아리다라고 했습니다. 예. 가령 어떤 학생, 특히 남학생들이 저는 쌤 그래도 동아리 놀고 싶은데요. 예. 그러면 체육을 3년 해도 괜찮습니다. 예, 체육을 3년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계속 이제 그 알림이 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아리까지 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뭐 교육 여건이나 예산 결산 이건 뭐 중요도가 높진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활용할 부분은 아니고요. 학업성취 사항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학업성취 사항이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한번 연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아마 나오면 여기 학업 성취 사항의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을 클릭하면 숫자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이거를 잘 보고 해주시고 이 밑에 이제 학업 성취도가 나옵니다. 전체 임금으로 보겠습니다. 4월 달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4월 작년 3학년 친구들입니다. 작년 3학년 친구들의 이제 성적 분포도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 그러니까 A, B, C, D, E 90점이 넘고 80점, 70점, 60점, 50점 밑에 이런 학생들이 이제 전체 몇 프로 어느 정도 비율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이죠.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그래서 저는 영어학원이니까 영어를 좀 보겠습니다. 영어 여기 있고요. 1학기 때 평균이 83.6, 표준 편차 20.9. 저번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분석을 할 때 표준 편차가 20이 넘냐 안 넘냐를 좀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준 편차가 20이 넘었다 그러면 학생들이 조금 양극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정리하면은 표준 편차가 0에 가까울수록 평균에 밀집되어져 있다라는 건데 말이 좀 어려운데 20이 넘으면 애들이 잘하고 못하는 애들이 좀 나눠져 있구나. 20이 안 넘으면은 대부분 애들이 평균 점수를 받는구나.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긴 그래서 영어가 A 등급이 거의 뭐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하거나 문제가 굉장히 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2학기는 좀 어려웠나 봅니다. 예. 1학기와 2학기의 성적 차이가 이렇게 분포도가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1학기 때는 쉬웠고 2학기 때는 좀 어려웠구나라고 조심스럽게 유출해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도 비율은 A와 B 등급으로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설명의 자료를 만들 때 그래프로 좀 바꾸기도 하고 좀 표로 바꾸기도 해서 조금 활용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서 어느 부분을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될지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학원의 영업 비밀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다 공시된 자료니까 제가 영상을 찍었고 배정받을 학교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도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이제 검색을 해봐서 그 학교의 대학교 진학률이라든지 인원이 몇 명이 있는지 동아리는 뭘로 어떤 동아리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미리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유익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열정한 신념의 그랜트였습니다.